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추이는 104.49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미국 경제지표 부진과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된 점, 그리고 일본 은행의 완화적 통화 정책이 유지된다라는 전망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금 가격은 온스당 1817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데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은 달러와 강세의 영향으로 약보합세로 마감을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네, 유가는 배럴당 111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코로나 격리 기간 단축 소식과 그리고 에콰도르, 리비아의 원유 생산 차질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리비아, 에콰도르의 반정부 시위가 있었고 48시간 내에 생산 중단 가능성이 나와 주어서 에너지 가격이 도통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반정부 시위가 나왔던 점은 이번에 식량난 사태도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G7도 이제 똥줄 타기 시작을 했나 봅니다. 석탄 발전 단계적 감소 합의에도 프랑스까지 재개 검토하겠다라고 나와 주었는데요.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천연가스 부족의 석탄 발전소 재가동을 위한 계획을 발표를 할 수밖에 없겠죠. 겨울 준비를 하려면요. 그리고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유럽 국가들도 천연가스 수출을 줄이고 있고요. 겨울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계속 존보의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좀 갸우뚱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니와, 그 다음에 G7이 러시아 석유 수입 대폭 늘린 인도를 설득을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 러시아에 있는 25% 저렴한 에너지를 이번에 가져다 쓸 수가 있는데 인도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과, 그 다음에 이제 G7이 우크라이나와 계속 함께 젤렌스키가 전쟁 연말까지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우크라이나 국가 예산에 38조 원을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데요.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참고로. 그러니 아무래도 G7 쪽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여러 가지 협상에 약간의 좀 오픈이 될 수 있게끔 아마 유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예산 지원금도 이렇게 좀 주는 거 아니겠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또 영향을 끼쳤던 유가 요인이 몇 가지가 좀 있었는데요. 이번에 미국의 전략 비축유 부분이 재고가 4억 9,790만 배럴로 급감을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략 비축유 부분이 빠르게 감소를 해주고 있다라는 영향성이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좀 끼치고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대통령이 아랍에서 내가 왕자에서 직접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들었는데 사우디가 조만간에 증산을 할 거래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게 이제 증산의 요건이 정말 그게 맞을 것인지 저도 매우 궁금하겠거니와, 그 다음에 FTX가 로빈후드의 최대 주주 부분으로 5월달 6억 4,800만 달러 투자를 해서 지분의 7.6%를 확보를 했다라고 하네요. 정말로 인수를 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사 내용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온 게 있었는데요.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코인 이른동 개인 회생 변제금에 반영 안 하겠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시행일이 7월 1일부터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보게 되면 이유가 그만큼 채무자 주식 또는 암호화폐 투자에서 발생하는 손실금은 채무자가 파산하는데 배당받을 총액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댓글을 보게 되면 투기꾼한테 왜 돈을 변제해 주냐라는 그런 반응이 되게 많이 달렸었고요. 그 다음에 6월 28일 저녁 7시 52분에 나왔던 기사 내용을 또 보게 되면 2030 가상화폐 주식 빚더미 구제 개인 회사에 빼주겠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뉴스에서 봤던 거는 이게 오전 11시에 나왔던 내용이 이제 뉴스로 봐서 뭐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이번에 28일 저녁 7시 52분에 나왔던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갸우뚱 또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뭐 댓글 분위기는 왜 주냐, 이거 피 같은 세금 가지고 왜 주냐, 본인들이 그렇게 선택했던 부분인데 라고 하지만 국가의 입장에서는 신용 불량자가 많이 나오고 그 젊은 층들이 비중이 매우 크다라고 본다고 하면 어차피 그 친구들 빠르게 구제를 해야 생산 가능 노동 인구로 활동을 더욱더 본격적으로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년에 본격적으로 침체 구간이 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안 해주는 게 맞지만 이제 국가의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는 크게 또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뭐 본인의 선택 부분인데 투자 부분은 약간은 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둘 중에 하나 있는 기사 내용이 하나는 맞겠죠.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이번에 비트코인 코인베이스에서 대량 입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6월 12개월 홀딩 물량 3,000개, 12개월에서 18개월 홀딩 물량 200개, 3년에서 5년 홀딩 물량 200개 정도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좋은 분위기이지 않겠냐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까봐 자료를 또 제가 또 준비를 했죠. 밑에 이제 검정색 박스를 보시게 되면 코인베이스 27일 기준으로 첫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출시를 했다라고 하죠. 이름은 나노 비트코인 선물이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선물 상품 출시를 했으면 당연히 그만큼 그런 코인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유동성을 어느 정도 넣어주는 개념인 거고 그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봐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번외로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공기업도 구조조정을 좀 일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만큼 예산을 최대한 정부에서 부채가 좀 많이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 또 여러 가지 뭐 기업들이 뭐 부도나거나 이런 부분에 따른 또 실업자가 대거 많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먼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코스트 비용 절감에 따른 대응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30조의 공공 알바 예산 대폭 깎겠다라고 나왔습니다.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일자리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폐지되는 직접 일자리를 보게 되면 아동 안전 지킴이, 지역 방역 일자리, 뭐 그 다음에 불 끄기, 뭐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약간의 좀 더 효율적인 노인 일자리 쪽으로 배치를 했으면 이런 말이 안 나왔을 텐데 그런 게 좀 아쉬웠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도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아는 사람들만 또 챙겨 먹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아무튼 저는 정치적인 색깔은 없고 그냥 정보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악재가 호재가 되고 호재가 악재되는 지금 상황이 좀 보여주고 있다. 내구재 수주가 좀 5월달 기준으로는 그래도 좀 선방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침체가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내용이 요새 좀 많이 나와주는 배경은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거의 바닥을 가리키고 있고 50 밑으로 내려갔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50에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게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건 극히 안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유통업체 재고 전년 대비 증가율 추이를 보게 되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 월마트나 뭐 아마존 프라임 부분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전문가의 의견은 이러합니다. 월마트에서는 내가 물건을 시켰는데 그 특정 물건이 재고 창고 부분에 쌓아둘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안 되다 보니까 환불은 해주고 어떻게 보면 너 그냥 물건 가져 라는 걸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재고 창고를 쌓아둘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마존 프라임이 1년에 한 번 정도 뭐 가져간다고 하는데 이번 1년에 2번 정도를 가져간다는 것은 아무래도 재고 부분을 좀 빨리빨리 털어내기 위한 전략이지 않겠냐. 왜냐하면 창고 부분에 따른 여유율이 그렇게 좀 많이 나와주고 있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가 또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침체가 빨리 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을 또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촉도 두 가지를 또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제 2분기 실적에서 우리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 가장 큰 건 테슬라
분위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게 되면 2분기 컨센에 대해서 테슬라 2분기 차량 판매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대부분 뭐 1분기 인도량이 26만 대에서 27만 대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상하이 부분은 뭐 대략 뭐 어떻게 보면 시간당 뭐 9만 대, 96만 대 정도를 뭐 이렇게 뭐 찍어낸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유럽이나 이런 쪽은 뭐 50만 대? 뭐 60만 대밖에 못 만든다라고 하니까 그만큼 상하이 쪽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중국의 영향이 생각보다 많이 받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던 대목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 추이는 당연히 영향성이 좀 있죠. 이번에 뭐 차량 판매 부분도 2분기 잠깐 셧다운 했었고 상하이에 많은 타격을 또 받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어떻게 보면 모델 효율성을 좀 증대시키기 위해서 또 일부 셧다운을 조금 더 가져갔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예상 추이가 별로 좋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7천억 원, 8천억 원 정도를 만약에 반영을 시킨다고 하면 손해율 부분을 그대로 반영을 시킨다고 하면은 아마도 3조 정도를 예측을 보고 있는데 이제 대략 한 2조 4천억이니까 컨센에 하회되는 수치로 만약에 테슬라가 급락이 너무 심하게 나온다 그러면 코인도 미처 비슷하게 또 내려가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로닌 네트워크 하드포크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터키가 스웨덴, 핀란드 나토 가입에 찬성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무엇을 받았는지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자료를 아직 못 찾아왔는데요. 일단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터키가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스웨덴하고 뭐 이런 나토 쪽에서 뭐 어떠한 딜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찬성으로 인해서 충분히 또 그만큼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는 수위는 더욱더 높아질 것이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22 총재에 필요할 경우 더 빠르게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2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금리 올려도 물가 못 잡을 것 같다. 너 분명히 알지 않냐. 그러니까 22위원들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어 불능 상태가 되면 다시 내리는데 큰 비용이 나올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어차피 잡을 거면 빨리 우크라이나 해결하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만약에 경제에서 붕괴되고 다시 한번 내리게 되면 큰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돌려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7월달 25bp 그리고 9월달 50bp 올리는 게 맞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bp 인상은 쉬운 결정이다. 비교적 빨리 올리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에 했던 행동을 보고 야 우리는 좀 더 빨리 올리는 게 맞지 않겠냐 라는 의견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럴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을 위해 이달에만 1.5조 위안 지방채를 발행을 했고 지방채를 다 소진하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영화관 체인 시네파크가 디즈니와 협업을 해서 NFT를 발행을 했다라고 나와주었고요. 그 다음에 에릭 닐슨이라는 분이 유니크레디드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인데요. 문제점은 인플레이션에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말만 하고 있는 애들이 문제가 많다라고 또 지적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빈살만 640조 원 네옴시티를 잡아라. 그러니까 빈살만이 개혁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그런 자리를 앉았는데요. 이번에 7월 13일에서 16일 사이에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과 사우디 간에 이제 원유 증산이 결과가 나오게 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뭐 어떤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우디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하네요.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우리 이란과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기존의 미사일 재배치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신 무기 세팅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 사항이 될 것 같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은 아무래도 기존의 이런 네옴시티는 최첨단 스마트 도시를 좀 구축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최신 기술 부분에 대한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사우디 부분으로 진출을 해서 좀 같이 교용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만큼 이 도시를 구축하는데 좀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이제 뭐 사우디 쪽을 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란과 사우디 부분에 원만하게 좀 분위기를 가져가려고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어, 어떻게 보면 이란의 핵 합의를 좀 내려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미국도 좀 내려놔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이 좀 있었다. 그리고 과거 부시에 뭐 내정 간섭이 좀 많이 있었다라는 걸 미국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미국 군인들이 너무 많이 죽었던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성으로 인해서 바이든 씨가 뭐 그런 행동을 보여주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FTX 창업자가 알려지지 않은 파산 위기 거래소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 준 게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커뮤니티에서 나왔던 썰입니다. 이건 썰이에요. 보게 되면 야, 크립토 닷컴 체인이 그런 거 아니겠냐 라고 했는데 내가 아는 사업만 보면 F1에 투자했고 이탈리아 축구 그리고 월드컵 투자 파리 생제르맹 슈퍼볼 LA 레이커스 경기장 3표권 가져갔죠. 그리고 르브론 및 아들 정기적 광고 맷 데이먼 광고 뭐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크립토닷컴 체인 카드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상위권 카드 182 락업에 올해 초 연 12%를 줬다. 최대 8%이고 182 이후 삭제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스테이블 코인의 연 12.5% 3개월 락업 올해 초까지 줬다라는 것이다. 그러면 USDC와 USDT가 또 올해 취소가 되었는데 크립토닷컴 회사 문제는 연이율 3%로 줄었다. 모든 코인이 3% 이하로 떨어졌는데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도 매우 높을 확률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이자 지급을 좀 많이 줄여 나왔다라는 게 좀 이제 회사 자금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저렇게 방대하게 광고를 너무 많이 했다라는 거, 그리고 많은 투자를 했다라는 게 생각보다 이제 발목을 나중에 잡히는 거 아니겠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댓글의 분위기도 뭐 그런 것 같다. 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FTX 창업자가 이제 대충 뭐 거래소 제가 알고 있는 소식으로도 그래요. 거래소 CEO들은 거래소 CEO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따로 있는 뭐 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자산 펀드 흐름 주간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번에 6월 17일 기준으로 거래 보고 지연은 지난주 수치에 반영이 됐고 그 주말에 비트코인 미화 17,760달러 하락한 원인으로 보여준다. 유출은 비트코인에만 집중을 했고 해당 주는 순유출 미화 4억 5,300만 달러 정도 됐다라고 했는데요. 그 일부분은 다시 투자 상품으로 자금이 1,500만 달러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CME 그룹에 더 많은 소매 거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바이너리 옵션을 출시를 했다라는 것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해외 입국자 격리 기간이 3주에서 10일로 축소가 되면서 그만큼 이제 중국의 경기가 다시 회복을 하면서 유가가 내려갈 조짐이 이제 더 이상 보여지지 않을 위험성이 또 존재를 하겠거니와 그 다음에 후오비가 직원의 30% 이상 감원 계획이 또 나와 주었고요. 그리고 K뱅크가 드디어 IPO를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K뱅크의 주력 매출은 아시죠? 네, 이제 크립토를 좋아하시는 그리고 코인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K뱅크도 연달아 좀 시장의 IPO를 공모할 때 잠깐 빼먹고 나오는 전략으로 가져갈지 아니면 그 뒤에 IPO 하고 나서 곧바로 추격 매수 들어가는 건 전혀 좋지 않습니다. 보호회수 물량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 6개월 정도, 1년 정도 T에 사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사실 분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샌드박스는 메타에 인수될 일이 없다라고 트윗에 또 남기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비썸 메타 NFT 플랫폼 네모월드라고 또 3표권을 또 등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보게 되면 발행, 거래, 판매, 관리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스트라리스가 많이 올라갔던 이유는 파운드와 연동 스테이블코인 출시 예고를 또 보여주면서 미친듯이 올라갔던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고요. 러시아 의회가 이제 부가가치세 면제할 수 있는 법안 초안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에 또 약간의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코인베이스 커머스가 결제 옵션에 시바와 AP를 추가를 했다라는 것과, 코인플렉스 CEO가 로저버가 코인플렉스에 4,700만 USDC를 빚지고 있다라고 해서 로저버가 돈이 많은 친구인데 왜 빌렸을까요? 라는 또 약간의 의구심이 또 들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USDC와 USDT에 이제 어떻게 보면 라이브 구도였는데 그 격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팔로워 1억 명을 넘겼던 머스크 형이 드디어 29일 기준으로 넘겼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 뒤에 은행 배당이 높아졌다 라고 해서, 높아진 건 코인 시장한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무위험성에서 이자를 아주 이쁘게 받고 있고, 배당 부분을 좀 넓혀 주었던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은행에 따른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배당을 올렸다는 건 그만큼 여러 가지 미국 정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을 때 문제점이 없고, 그만큼 대손 충당금도 미리 잘 쌓아놨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다 끝났기 때문에 분기 배당금을 이제 더 올려야지 너희 은행이 나중에 침체기가 와도 버틸 수 있을 만한 체력이 되니까 지금 시점에 올려라 라고 좀 압박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건도용 테라 4.6조 원 규모 비자금 흐름을 폭착했다라고 해서 코인데스크 코리아 출처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덩달아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나왔던 내용에서 토스베크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 계좌 발급 계획 없다라고 이제 서울 중구 커뮤니티 하우스에서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이같이 대표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국정과제에서 가상자산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내용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ICO 허용, 이 부분은 뭐 긍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라고 이것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증권용 코인의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 여건 조성 및 규율 체계에 확립을 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본시장법을 한다라는 의미는 코인 대부분 상장 못해요. 네, 진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안 될 확률이 매우 높겠지만, 통과 안 될 확률이 높겠고 쉽지는 않을 것인데, 그래도 일단은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은 조심은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제외한 나머지 쪽은 언제든지 태클을 당할 수 있는 국내 리스크 요지는 남아져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셨던 어제 내용에서 USDN 웨이브 관련된 내용을 제가 또 어디에서 가지고 왔는데, 제가 그게 출처 부분이 그래서 찾아봤는데 어디에서 또 지워져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면 다시 한번 제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